사주 구성의 이해 이렇게 사주를 강의를 하면서 사주 강의를 그러니까 사주 구성의 이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다른 데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생일을 탁 정의하면서 생일을 뭘로 정의한다? 60년으로 갑자로 60갑자로 60년을 나누고 그 다음에 1년을 12달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10년으로 묶어서 대운으로 묶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하루도 12시간으로 나누죠. 지금은 24시간으로 하지만 12시간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한 달도 한 30일 정도로 묶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걸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이 하나 오는 거예요. 이 구성으로. 그러니까 이 구성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게 사주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망각하고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그냥 만세력 집어넣으니까 만세력 앱에 집어넣으니까 어떤 사주팔자가 튀어나왔는데 그 사주팔자의 해석은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뭐 십신의 해석은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그래서 격이 뭐고 용신이 뭐고 신약신강하고 그렇게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는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주팔자가 어떻게 8자가 생성됐는지 어떻게 8자 그 사주팔자가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해석해야 되는 당위성도 생기는 거고 그 당위성대로 해석을 해야지 사주가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 구성 왜 이런 사주팔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년으로 나누고 그죠? 60년으로 나누고 1년은 12달로 나누고 한 달은 30일로 나누고 하루는 12시간으로 나누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사주 구성의 이해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알려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사주의 종류 51만 8,400가지의 사주의 종류가 어떻게 해서 나온다 이걸 또 알게 됩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죠? 사주 구성에게는 51만 8,400가지의 구성을 알면 사주 공부가 쉽다. 이게 기본적인 정의라는 거죠. 왜 51만 8,400가지가 나오는가? 인컨설팅 블로그와 이동원의 원샷 원킬 사주에서 인간의 대운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초년기에는 목기운으로 살고 청년기에는 화기운으로 살고 중년기에는 금기운으로 살고 노년기에는 수기운으로 살아간다는 설명이다. 나이로 치면 초년기는 한 15세 전후, 청년기는 30세 전후, 중년기는 45세 전후, 노년기는 60세 이후 정도다. 그 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 후 60세 이후는 뭐 100세 시대니까 중요하죠. 다시 초년기의 목기운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애가 된다는 게 이 사주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농담으로 과거에는 금기운으로 고리타분하게 죽었고 그러니까 이때는 평균 연령 40대 정도에 죽었죠. 그죠? 43세가 임금들의 평균 연령이었으니까 조선시대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40대 정도에 금기운으로 고리타분하게 금이 고리타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죽었고 현대는 목기운으로 애같이 죽는다고 말한다. 현대는 왜냐하면 60 넘어서 당연히 다 대부분 60세 이상 사시고 뭐 80세,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시니까 그렇죠. 그죠? 실제로 이렇다. 어떻게? 애처럼 죽는다. 목기운으로. 애처럼 기저귀 차고. 노인분들이 기저귀 차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말년이 되시면. 이 부분이 사실은 명리학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필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빠름, 정확함, 가벼움.
빠름 정확한 가벼움. 사실은 제 사주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제 사주의 오와 그 다음에 뭐 유와 이런 작용, 예. 그 다음에 뭐 병화가 가지는 작용,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빠름, 정확함 그리고 가벼움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필수적인 요소다.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머 출신이라서, 예. 소프트웨어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야 하고 용량이 적어야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다. 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 원칙을 터득한 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터득한 후 이후 배운 모든 학문과 기술 생활에서 이 원칙을 접목해서 살고 있다. 제가 그러니까 사주보다 컴퓨터를 먼저 배워서 먼저 프로그래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프로그래머 배웠고 사주는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사주를 공부한 거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빠르고 정확하고 가볍게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한 게 인생을 자각하고 중2병 걸린다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거의 모든 삶에 눈을 뜬 후부터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다. 그 시절의 컴퓨터는 애플2, 8비트 이게 처음이었어요. 뭐 SPC1000 이런 삼성에서 나오는 SPC1000 이런 거 나왔을 때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뭐든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면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주 공부도 그랬던 것 같다. 필자는 남들이 10년 걸렸다는 거 1년 안에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실관과 임상에 들어가 데이터를 보면서 30년 차가 넘었었다. 그러니까 제가 사주한 지가 30년 훨씬 넘었죠, 이제. 정말 한 35년째, 지금 35년 차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늙은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처럼 사주를 10년 공부하고 헤매고를 반복하다 실력은 모르겠으나 말빨이 있었을 때, 말빨이 맞지 않나? 말빨이 있었을 때 간판 거는 사람들과는 과정이나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1년 공부하고 실제로 제가 얼마나 볼 수 있나 테스트를 그때 당시에 뭐 정도사님이나 이도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주워 들은 거고 어째 보면은 지적을 당하면서 지도 편달을 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는 걸 맞다 틀리다를 좀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공부하기 전에, 누적하기 전에 맞고 틀린 거를 정말 좀 빨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벼워졌죠, 사실은. 사주의 지식 자체가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그죠? 차원이 다르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주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이 제 사주 강의를 싹 다 듣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서 무슨 학원, 사주 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다 알려드렸는데 필요한 거 사주 강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오픈된 그것만 보면 사주 싹 다 알 수 있는데, 이거 듣고 자신감을 얻어서 어디 사주 학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의의가 없어서 그거 취소하세요 하니까 취소도 안 된다고 하고, 취소를 잘 안 해주니까 몇백만 원 주고 등록을 해놨대요. 그래서 뭐 1년 과정이라고, 뭐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 준 사람은 될 때까지 한다면서. 그래서 쓸데없는 것만 배울 건데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헛돈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이 글은 필자의 삶의 방식이자 공부하는 힌트를 드리기 위한 글이다. 예. 사주팔자의 종류가 51만 8,400가지라고 자주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은가? 예, 이래요. 양력인 태양력으로 1년은 12달이고, 한 달은 28일 1번, 30일 4번, 31일 7번 하면 365일이 됩니다. 양력으로. 그런데 지구의 공주는 1년에 365.24 24일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운항을 보증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월을 윤일,
29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달력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 365일과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이거 만약에 하루를 365일이 아니고 3650시간으로 나눴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죠? 좀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눠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미세하게 나눠질지 모르는데 365일로 하다 보니까 0.24일이 남아서 4년에 한 번이면 이게 거의 하루가 되기 때문에 윤희를 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태양력을 보정하는 방법이죠.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력인 태음력으로 1년은 12달이고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로 나누어서 354일이 됩니다. 그럼 365일에 11일이 모자라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음력의 기준이 되는 달의 공전은 한 달이 29.530591일이에요. 그리고 1년은 365.3일. 1년은. 그래서 이 천체의 운항을 보증하기 위해 윤달을 두는 겁니다. 음력으로는 윤달을 둬요. 그러니까 양력은 2월달을 하루 길게 해서 하고 음력으로는 윤달을 둔다. 음력이 편차가 훨씬 크죠. 그죠?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보정하지 않으면 6월달에 눈이 내릴 수 있고, 왜냐하면 점점 밀리면 겨울이 6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월달에 바캉스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보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10월의 마지막 밤이 쓸쓸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무 더워서 짜증날 수도 있고,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바뀔 거니까. 첫눈 올 때마다 만나자는 말을 해놓고는 12달을 항시 대기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몇 월달, 그 다음에는 몇 월달 해가지고 눈 오는 달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몇 월에 뭘 하고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보정이란 걸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1월 달을 겨울로 그러니까 6, 7, 8월을 여름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월의 기호를 쓰기 위해서 사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은 겨울이 1월 달이고 2040년은 겨울이 3월 달이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그냥 1월 달은 항상 겨울이어야 되고 7월 달은 항상 여름이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보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60갑자의 반복으로 60년, 12달, 60일, 12시간을 반복하는 갑자력은 양력과 음력처럼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갑자력은 보정이 필요가 없어요. 보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60갑자가 60년, 그 60년 각각이 12달로 묶여 움직이고 60일, 그 60일 각각이 12시간으로 묶여서 움직인다. 이를 60갑자, 그러니까 60년, 12달, 60갑자 1, 그죠? 60갑자 1, 그 다음에 12시로 계산하면 51만 8,400이 되는 51만 8,400. 그러니 사주팔자의 종류가 51만 8,400까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종류가 1에서 51만 8,400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한다.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냐면 그럼 61년을 살면 한 살짜리와 사주가 같아지는데 한 살짜리와 같은 팔자를 61세부터 살아가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살하고 61세는 사주가 같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까요? 사주가 같으니까. 그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 왜 아니냐면은 사주는 사주팔자와 또 하나의 기준인 대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아도 한 해는 첫 번째 대운도 안 들어온 것이고 61세 되는 사람은 지금 60대운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죠. 50대 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50대 운. 아니면 60대 1대 운이나 이 대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사주팔자를 배에 비유해서 사주팔자가 좋으면 좋고 큰 배, 사주팔자가 나쁘면 작고 동력도 약한 배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배 자체만 가지고는 배를 판단할 수 없다.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실제 바다에 띄워서 잘 가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거대한 자연인 바다에서는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연과 바다라 할 수 있는 대운의 흐름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운의 흐름. 사실 과거처럼 경쟁이 적고 태어난 곳에서 죽는 시절에는 대운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덜했을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경쟁의 시대이자 이동의 시대다. 그러니 대운을 간과하고는 제대로 된 사주를 볼 수 없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이제 61살과 한 살은 같은 삶을 사는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60년 전의 대운과 지금의 대운은 다르죠. 이게 단순히 해도 자축인묘 진소음이 신유술에 해봤을 때 자와 이제 자축음묘 하면은 이제 신과 이런 형태로 이게 겨울과 가을인 점 같지만 그 중간에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대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120년을 산다면 천간 10개를 다 경험하고 지지 12개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평균을 잡았어죠. 평균을 잡아서. 그죠? 평균을 잡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누구는 10살 때 잘 살고 누구는 20살 때 잘 살고 누구는 60에 잘 살고 누구는 뭐 90에 잘 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족도는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산다는 걸 수치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만족도가 아니고 수치로 표현한다면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0년을 살면. 그죠? 딱 뭐에 따라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120년을 못 살죠. 110년을 못 살고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첫 직업을 잡고 그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주가 좋다? 초년 사주가 좋아야지 잘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평균을 잡는다면 모두가 같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사주 구성이라는 거죠. 왜 어떤 사주는 못 살고 어떤 사주는 잘 살고가 아니고 어떤 사주는 초년이 잘 살게 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주는 중년이 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주는 말년이 편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 사회를 보니까 현대 사회는 초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에 취업을 하고 그거를 누적하는 게 잘 사는 기준일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초년에 운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 해석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원국만 봤을 때, 이 사주는 정말 좋은 사주야. 그렇게 원국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초년 운이 어떤 지지를 보고, 가감된다. 그리고 이 아무리 좋은 사주도 초년에 잘 못 살았다면, 나중에는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나 재적으로나 크기 힘들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아셔야지 되는데, 그냥 사주 원국만 보고 무조건 좋다. 운도 상관없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사주가 별론데 이 사주의 용신은 뚜렷한 용신은 뭐기 때문에 그게 60에 들어오면 대박 날 거니까 60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봐줘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주 구성에 일하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필자가 인간의 대운은 60년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의 이후로 지구의 대운과 나라의 대운은 120년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시다가 알아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주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보이시는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보인다면 혼자서
아직 모르겠는 분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갑니다. 사주명리학의 아류로 당나라 때 생겨난 당사주는 한때 사주명리학보다 더 유행한 적이 있었다. 더 유행한 적이 있으며 아직도 그 영향력이 동양 문화권에 깊숙하게 남아있다. 당사주는 지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이 지지라는 말이 연의 지지가 띠죠, 띠. 그죠? 띠인가? 띠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띠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띠가 바로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12지지로만 사람을 봐도 어느 정도 맞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띠가 어떻다 이런 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계절을 더하면 천간을 보지 않고 년의 지지와 월의 지지만으로도 운명을 맞출 수 있다. 이게 당사주의 개념입니다.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면 올해 몇 학년은 어떻고 같은 띠는 어떻고 이래 보는 거죠. 다른 학년은 어떻고 그죠? 또 다른 띠는 어떻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띠가 비슷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띠가 같은 생활을 보인다는 증거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고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다는 말도 많이 한다. 실제 이 말도 되게 많이 하죠. 이건 사실 서양의 별점에서도 자주 보이는 대목이다. 별점 같은 경우는 월로 봅니다. 월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로 보는 거예요.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 이게 별점입니다. 서양의 별점이죠. 사람은 태어난 월만 같아도 공통점을 지닌 것이다. 실제로 월지의 행동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같은 월에 났으면 같은 행동성을 보이겠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무언가 보이십니까? 이제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60갑자년 12월 60갑자일 12시 51만 8,400까지 이게 사주팔자의 종류예요. 그리고 60갑자년 12월 해서 720까지 이런 거다. 이게 원샷 원킬입니다. 일주죠. 일주와 그러니까 일주와 12월에가 720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1이 아니고 년이에요. 년도 띠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죠? 원샷 원킬은 60갑자 1이죠. 60갑자 1인데 61주라고 하죠. 1주.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720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0갑자년 12월 60갑자 1이 43,200까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게 원샷 원킬, 이게 원샷 원킬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분으로도 사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필자가 61주를 강조하는 데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다. 61주 중 하나의 일주가 가지는 성향은 12가지. 그래서 51만 8,400가지 사주 모두를 타깃으로 공부하면 파일이 51만 8,400가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겠죠. 종류가 이만하니까. 근데 61주와 12월지만 가지고 공부하면 720개의 파일만 있어도 되고, 사실 공부해보면 60개의 파일이면 충분한 공부가 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61주가 월지가 뭐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파일 60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분류 자체를,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필자가 사주 기초라고 낸 이동훈의 원샷 원킬 사주를 보고 이게 무슨 사주 기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평생 가도 사주를 제대로 배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720까지가 맞을 확률은 자표론적으로 1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90% 정도다. 이 부분이 일주와 월지만 보면은 이 90% 정도 맞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순으로 공부를 한다. 실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가르칩니다. 그건 조상이 어떻고 부모 형제가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고 자손이 어떻다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죠? 연월 일시를 하니까 조상 자리, 부모 자리, 자기 자리, 자식 자리 이래 되니까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필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원샷 원킬의 공부 방식은 이겁니다. 12가지 성향 중 어떤 성향을 가졌는데 그 조상이 어떠면 어떻게 살았고 부모가 어떠면 어떻게 살았고 이 방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었다? 그 사람과 행동성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 행동성. 그 사람이 일주, 행동성은 월지. 그 사람과 행동성을 가진 사람이 년이 어떻게 돼 있으면 어떻게 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바로 앞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냥 61주가 월지에 따라서 어떻게 산다 하는 게 사실은 공부하기 더 편한 방식이고, 플러스에서 어떻게 산다면은 그럴 때 연주가 어떠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시주가 어떠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가 간단하고 쉽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뭘로 움직인다? 일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일주가 기본이고 그의 행동성을 부여하는 게 월지지만, 사실은 월지 아무리 월지 해도 그러니까 실제 행동은 월지대로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은 일주고 하고 싶은 행동은 일주고 실제 생각은 일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딜레마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뭡니까, 온라인 미팅이나 실전 사주 강의를 처음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일간으로 다 된다고 배우고 계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내고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배우고 계신데,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 해놓고 다시 역으로 오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뭐해서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와 월지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하다 여기서 파생시키는 게 뭘로 파생시킵니까? 시를 넣어서 파생시키는 거고, 대운을 넣어서 파생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의 움직임은 뭐에 나온다? 월지에서 나오고,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은 일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생각은 일간에서 나온다. 이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고도 힘들고, 이 부분을 듣고 또 헷갈려하는 분이 계실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계속 하시면 이 부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공부 방법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주가 임상 경험이 쌓여야 완성되는 학문이라면, 임상할 사람을 앞에 뒀을 때 조상을 먼저 말하는 게 맞을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보면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 강의를 보고 배우신 분들은 그분들이 사주를 봐주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감동을 먹는다고 하죠.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주를 다른 데서 배우신 분은 부모 형제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이런 말을 먼저 들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될 뿐더러 이게 과연 제대로 사주를 보는 것인가? 사주가 도대체 뭔가? 이런 딜레마에도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뭐다?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일주와 월지를 가지고 가장 기본에 두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에서 질문 답변 하실 때도 제가 이 위주로 계속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실제 실전 사주에서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떨 경우는 저런 것까지 맞출 수 있나? 그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일주와 월지에 중심을 뒀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격이 필요 없다는 거고, 사실은 신약 신강도 필요 없는 거죠. 신약 신강의 개념은 뭡니까? 신약 신강의 개념은 일주가 있는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신약한지 신강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가 중심이면 신약 신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데 신약 신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다른 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만 보는데 신약 신강이 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주변 인자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신약 신강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그죠? 격국이 필요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일주가 어떤데, 월지가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하더라를 알고 있는데, 격국을 따로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이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탁, 아실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필자가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예요. 자기 사주를 알기 위해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자기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신다고.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남 사주는 되게 잘 봐주시는데 아직도 자기 사주를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기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각하기 전까지는 필자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를 하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사주를 알려는 사람이 자꾸 연에 있는 인자를 따져서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면 사주 판단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기 사주 알고 싶으면 뭐만 봐야 된다? 일주하고 월지만 봐야 된다. 결국은 사실은 일간만 봐도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필자의 말처럼 일주와 월지에 집중했는데 자신이 아는 것 같으면 주변에 물어라. 주변에 물어보세요. 원샤동기 읽었는데 이거 나는 아니던데? 이러면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떤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사주명리학 공부의 시작이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이렇다 해서 사주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주 팔자의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죠. 51만 8,400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잖아요. 카테고리가 51만 8,400가지라는 아주 많은 사주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이런 거죠. 갑일간으로 나누고 을일간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간이 중요하니까 나누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사주 공부가 더 되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보려고 노력하면 사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사주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일간 공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61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공부하신다면 월지의 행동성, 그거 역시도 지지의 행동성이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 그냥 기본적인 720가지로 사주를 나눠서 볼 수 있게 되고, 그죠? 과거의 당사주는 뭐로 봤다? 영과 월을 이렇게 720가지로 나눠봤는데, 현대의 사주는 일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 월지로 나눠서 보고, 그죠? 요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 사주 공부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게 어떻다? 빠르고 정확하고 가벼운 사주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에 탁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다음에 나올 부분이 이제 뭐 사주 어떻게 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주예요. 일주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게 지금 간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간지 10가지, 지지 12가지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신을 이해하는 노력을 나중에 십신을 배우시면 하셔야 되고, 이것만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사주 구성에 의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단락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이럽니다.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내가 일주를 공부해야 되고 월지를 공부해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간지지 다 배웠고, 그죠? 천간지지에서 뭐 파생될 수 있는 지장간 공망 배우셨고, 이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보통 보면 십신 운운과의 정상이겠죠? 십신 운운과의 정상인데, 사실 저는 이것만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사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라는 거는 나중에 생긴 거죠. 사주가 지금 아직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사주의 발생, 그러니까 뭐 음양, 오행, 이거는 그 주역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주역에서 가져들었는데, 사주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를 만든 이유. 사주가 탄생한 이유는 거기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걸 안 읽으시거나, 되게 뭐 어떤 신비주의적인 뭔가 하늘에 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사주라는 거는 옛날에 사람이 원시시대 때 사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벌판에 이렇게 살았죠. 뚝뚝 떨어져서 그냥 돌이나, 그죠? 바람을 막아주는 쉘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동굴 밑에 살고, 아니면 나무로 쉘터를 만들어서, 그죠?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 살았습니다. 인간들이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각자 동물처럼 산 거죠. 동물이었죠. 동물처럼 살다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성의 눈을 뜨거나 하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늘어나죠. 자식들이 생기고, 또 자식들도 결혼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 살다가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니까 뭐가 생긴다? 이제 대인 관계할 일이 생기죠. 사람하고 대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대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대할 일이 생기니까 그냥 대해도 되는데,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잘 뭐 이용하거나 아니면 써먹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죠.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막 태어나고 쟤는 왜 저래 하니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월에 난 애들은 어떻더라? 2월에 태어난 애들은 어떻더라? 3월에 태어난 애들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같은 월에 태어난 애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타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죠. 수렵과 농경이죠. 수렵이라는 건 사냥하는 거고, 농경이라는 건 농사 짓는 건데, 수렵하는 쪽,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시아를 예를 든다면 수렵은 주로 몽골 사람들이 한 거고, 농경은 한반도나 아니면은 한족들이죠. 중국 한족들 이쪽이 농경을 한 거죠, 주로. 그죠? 수렵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문의 발전이나 이런 게 크게 없어요. 계속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동물들을 찾아다녔는데, 농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절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계절이. 1월 달에는 기후가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그래서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얘를 언제 재배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이게 있죠. 이 나와 있는데, 사람을 대입하기 시작하고, 그죠? 사람을 대입하기 시작하고,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나오면 처음에는 얘가 어떤 특정 사람을 놔두고 얘는 어떻고 하다가 이제는 1월에 난 애들은 어떻고 2월에 난 애들은 어떻고 3월에 난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60갑자죠. 60갑자. 그러니까 60년이죠. 그러면 이게 1갑자는 어떻고 2갑자는 어떻고 3갑자는 어떻고 그러니까 60갑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 나누고 비슷한 애들 모으고 나누고 해서 이런 시간의 주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더라 하는 걸 계속 누적시킨 게 뭐다? 사주명리학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회가 있지 않았다면 사주명리학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주의 탄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하면서 필요성이 생기면서 사주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생겨나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걸 시간에 대입하게 된 거죠. 그죠? 시간에 대입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주명리학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대입을 했을까? 물론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문명권에 따라서 쓰는 달력이 다 달랐거든요. 다 달랐는데 갑자력이란 걸 사주는 갑자력을 쓰거든요. 갑자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60년을 12개의 달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60개의 1로 나누고 1. 그 다음에 12개의 시로 나누는 거죠. 한자나 12개의 시로 나누는 거. 이거를 곱해보면 이거를 곱해보면 뭐가 나온다? 이걸 곱하면 51만 8,400. 그래서 이거 51만 8,400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51만 8,400. 이 51만 8,400, 그러니까 60년을, 정확하게 뭐냐면 60년을 2시간 텀으로, 2시간 텀으로, 60년을 2시간 텀으로 나누니까 51만 8,400까지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 개수로 나눴다는 겁니다. 사주라는 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갑자력이 아니고 보통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하죠. 음력은 뭐 보고 한 겁니까? 달 보고 한 거죠. 달. 제가 여기 책에 써놨는데 태음력을 보면 1년이 12달이고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354일이 돼요. 음력으로 하면. 그러면 달의 공전이 한 달에 29.530591이고 1년이 364.3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65일인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태음력은 윤달을 줍니다. 윤달을 둬서 맞추는 거죠. 만약에 윤달을 둬서 안 맞추면 6월에 눈 내리고 달력만 보고 가면 12월에 바캉스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맞춰주는 게 음력이고요. 태양력도 마찬가지로, 태양력은 1년이 12달이고, 한 달에 28일 한 번, 30일 4번, 31일 7번으로 나눠가지고 365일을 맞추는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지구 공전하고 맞춰서 계산하면 365.24일이 돼요. 그래서 천체 운동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태양력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2월달을 얼마 전에 지냈죠. 2월이 올해도 29일이었죠. 원래는 며칠입니까? 28일이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29일로 만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력, 그 다음에 음력도 많이 쓰잖아요. 태음력. 이거 두 가지는 둘 다 안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정이 필요해요. 갑자력은 보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뭘 썼다? 갑자력을 썼죠. 그죠? 옛날에는 갑자력을 썼습니다. 갑자력을. 그래서 이게 갑자로 말을 하잖아요. 갑자를. 그러면 갑자력을 어떻게 보정하느냐? 실제 갑자력은 이런 게 있어요. 올해도 보통 보면은 갑자력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걸 별자리를 보고 넘어갑니다. 별자리를 보고. 별을 보고 넘어갑니다. 별을 보고. 그래서 이게 저립이라고 하는데, 별이 들어오는 걸 저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인월이라는 게 뭐냐면, 입춘이죠, 입춘. 입춘이 되려면은 저립이 별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도 얘는 계속 변해요. 날이 변하면. 일은 계속 변하는데, 월은 안 변합니다. 년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매월 저립시가 될 때만 변하는 거죠. 이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이 분명히 올해가 만약에 경자년이다. 경자년이를 하면, 여기 이쪽은 월하고 시는 지금 2월달이라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하고 있는데, 경자년은 그대로 경자년 직전이 기해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2월이 됐는데도 기해년이 계속 있다가 입춘이 딱 들어와야지 이게 경자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신 이게 책에 보면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립 시기를, 저립점을 보고, 천체 운동을 보고 달력을 한다 이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증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보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보증은. 그러니까 월을 하루 늘린다든지, 윤달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증하지 않고, 그렇게 보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갑자력은. 자연 보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칙에 따라서 자연 보증이 됩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 금묘화실 말씀드렸잖아요. 금묘화실.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금묘화실 다시 뭐냐. 이게 금묘화실인데 이게 금묘화실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때가 초년기잖아요. 이게 청년기고, 이게 중년기고, 노년기면, 이게 아까 금묘화실이고 춘하추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춘하추동이, 추는 뭡니까? 목이고, 그죠? 하는 여름이고, 화고, 추는 가을이고, 그죠? 금이고, 동은 수죠? 겨울이고. 그러면 추나 추동
이것처럼, 그러니까 목, 화, 금, 수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인간의 대운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대운.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구성은 51만 8,400가지, 51만 8,400가지의 구성인데, 이 구성이 60년을 2시간 텀으로 나눈 거고,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눠서 운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주로 봤을 때, 이걸 인생을 이렇게 4개의 주로 나누면, 첫 번째 주에서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 안에 목이 없더라도 목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기에는 화를, 그러니까 내 사주에 화가 없어도 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역시도 사주에 금 기운이 없어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다 목처럼 잘 웃고 밝고 뛰어다니고 그죠? 파릇파릇하다는 거죠. 애들은 사주에 상관없이. 청년들은 다들 한 성격하고 아주 막 확 불처럼 지르는 게 있다는 거죠. 청년들은 사주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고리타분해집니다. 고리타분해져. 그죠? 고리타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전부 다 느려지는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천천히 움직이고, 몸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뭐다? 인간의 대운이라는 거죠. 인간이면 모두 다 이런 운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 다음 단계로 또 넘어오죠. 이 다음 단계는 또 뭐다? 이 다음 단계는 다시 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만약에 이걸 20, 40, 60, 80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살았다면 옛날에는 이 정도 40 정도까지 가까이 못 살았죠. 그죠? 40 정도밖에 40 요즘 좀 살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금으로 거의 죽을 때 금으로 죽는 거죠. 그죠? 금으로 죽는 게 뭐 꼰대처럼 그죠? 고집 부리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수도 넘어서 그 다음에 다시 목이 들어오면 하니까 요즘은 애처럼 죽는 거죠. 애처럼.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노인들 돌아갈 때 보면 병원에서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죠? 전부 다 기저귀 차고 그러니까 애 기저귀 차고 노인 기저귀 차고 똑같은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대운이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또 뭐다? 반복이 되더라.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 인간의 대운대로 살더라는 거죠. 지 사주 구성에 상관없이 목, 화, 금, 수의 기운을 그 나이대에 가지더라. 이게 인간의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주팔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플러스에서 이게 60년이잖아요. 60년이면 1살짜리 사주와 61살짜리 사주는 어떻다? 똑같죠? 그죠? 60년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1살하고 61살하고 사주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산다? 똑같이 산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안 살죠. 왜냐하면 6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똑같이 안 사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냐면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는 대운. 대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대운. 이 대운이 10년 단위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단위로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 월의 영향을 받아요. 대운은. 월 다음 칸부터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하면은 만약에 이게 2살이 텀이다 하면은 2살이 텀이면 처음에는 2대운은 2세부터 11세 또 12대운 하면 12세부터 21세 이런 식으로 22대운이다. 그러면은 22세부터 31세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짜리는 대운이 없죠? 대운이 2살 돼야 시작되잖아요.
2살 돼야 시작돼. 대운이 없죠? 근데 이 1살짜리가 5살 때는 이대운의 영향을 받는 거죠. 1살짜리가 5살 때는 이대운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이대운의 영향을 받잖아요. 60살짜리가 65세 때는, 그죠? 62대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62대운은 62세부터 71세까지인데. 그죠? 이 대운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 다르게 살더라는 거죠. 똑같이 살지는 않다는 거고. 이 대운하고, 이 대운하고 62대운은 다를 거 아니에요. 대운도 갑자로 가잖아요? 만약에 이 대운이, 갑자라면, 그죠? 이 대운이 만약에 갑자라면, 그 갑을병정 무기경지 인계로 가든지, 아니면 개, 임, 이런 식으로 가든지, 6칸이 다른, 그러니까 계절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그죠? 12칸, 5칸이나 12칸이나 다르다면, 지지가 계절이라고 본다면, 다른 계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사주는 똑같다,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면, 뭔 말하는 거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르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걸 사주 팔자라고도 하고 원국이라고도 하거든요. 팔자, 원국, 사주 팔자,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주가 중요하느냐, 사주 팔자가 중요하냐, 대운이 중요하냐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말을 합니다. 아주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원국이 중요했어요. 사주 원국이. 왜 중요했냐면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때는 이 대운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구대운이에요. 대운에서 내가 만약에 구대운입니다. 구대운. 그럼 구대운부터 시작하잖아요. 9, 19, 29, 39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구대운이면 1살부터 8살 때까지는 그냥 사주대로만 사는 거고 구대운의 작용은 9세부터 18세까지, 이제 19대운은 19세부터 28세까지,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28세, 얘가 29대운은 29부터 38까지죠? 옛날 인간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대운을 3칸밖에 안 써먹는 겁니다. 그죠? 대운을 3칸밖에 안 써먹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가문이 중요했잖아요. 결혼을 보통 옛날 결혼 평균 나이가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은 아무 때나 했어요. 사실 애 때도 하고 그래서 꼬마 신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들 경우에는 이제 애를 놓을 수 있는 자연기부터 했기 때문에 보통 한 13세 4세 빠르면 늦어도 15세부터 28, 16이잖아요. 청춘이라는 게 28, 16, 16살이 청춘. 지금 28, 16 해봤자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 옛날에 여자들은 결혼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첫 대운에 이미 결혼을 했고요. 첫 번째 대운에. 그죠? 19대운 되기 전에 첫 번째 대운에 이미 결혼을 하고, 그죠? 애 놓고 살면 이미 이 인생 자체가 요즘은 29대운에 결혼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때 결혼하는 것과 이때 9대운에 결혼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9대운하는 게 이제 애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사주 원국에 조상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상자리. 이 조상이 내 부모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집안하고 결혼하고가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은 안 중요한 거예요. 써먹기는 써먹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조상 자리인 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띠가 더 중요한 거죠, 띠가. 그죠? 그 다음에 월 정도 써먹는 거죠, 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 이전에, 1대운에 결혼하고, 그죠? 이제 자식 놓고 하다가 29대운 정도, 그러니까 20대운 넘었으면, 그냥 나는 옛날에는 그냥 변화 없이 사는 거잖아요. 이미 다 정해진 1대운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면 뭐냐면 이때 29대운 같은 때 변화라면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부모가 어떻게 되거나 이 정도의 변화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대원에 보통 결혼하잖아요. 20대원 이후가 30대원에 결혼하죠, 옛날에는. 그죠? 30대원 되면 어떻습니까? 원국에서 두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을 써먹을 나이잖아요. 그죠? 점점 대운이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써먹잖아요. 그죠? 대운을 옛날엔 한 칸에서 내 인생이 결정 나버렸는데 요즘은 대운은 한 3칸 써야지 내 인생이 결정 나는 거예요. 그죠? 대운은 뭐다? 환경이에요, 환경. 내 삶의 환경이에요.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져야지 내가 이제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다? 그냥 대운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이 대운에 이 글자 원국의 첫 번째 칸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죠? 요즘은 두 번째 칸, 원국의 두 번째 칸까지 오고, 대운 서너 칸, 많으면 5칸도 가죠, 요즘에. 진짜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래야지 내 인생, 내 직업, 내 돈 버는 행위,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일간을 써먹을 나이가, 이제 일간을 써먹을 나이가 50, 60, 이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야지 결국 내가 내 자체를 판단하니까 실제 저한테 뭐 개인 사주 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40 전후예요, 대부분. 40 전후면 전부 다 뭘 생각한다? 대부분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를 물어본다는 게, 어디 투자할까요? 본다는 게, 실제로 직업적인 게 끝났다는 말이죠. 그죠? 직업적인 부분이 다 끝나서, 어디 투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투자할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나이가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실제 나의 일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판단하는 그 시기가 대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들, 조상, 가족들이 다 이제 결정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환경이나 운의 방향이 어디서 정해진다? 대운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대운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주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직도 월지입니다. 예? 월지가 아직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월지가 내가 월에 내 생각도 있지만, 월지는 뭐다? 완벽한 나의 환경인데, 그 환경이 집안 환경, 그죠? 그러니까 조상 환경, 가정 환경, 내 형제, 부모, 이게 전부 다 월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지만 튼튼해도 사람이 어떻다?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월지는 받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그죠? 물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일주가 아주 큰 영향이 있지만 주어진 것이고, 일은 뭐다? 일주 자체는 뭐다? 내가 실제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근데 뭐를 토대로 써먹는다? 대운의 흐름을 토대로 써먹는다. 대운의 흐름. 그래서 대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운이. 제가 대운과 원국과의 관계를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 이거죠. 많이들 제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겁니다. 사주팔자 원국은 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배입니다. 그죠? 배. 대운은 항모. 대운은 항모, 사주팔자 원국, 사주팔자는 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사주팔자가 정해지죠? 팔자가. 이 사주팔자는 배예요, 배. 배의 종류에 뭐가 있다? 항공모함부터, 그죠? 항공모함부터, 그 다음에,
노도 없는 배. 노도 없는 배도 있잖아요. 예? 젓는 노도 없는 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주가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주도 있어요. 노도 없는 배. 그냥 물에만 떠 있는 거예요. 뗏목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뗏목 같은 사주도 있는 거죠. 그죠? 항공모함 같은 사주도 있는 거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면. 뗏목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겠죠. 그죠? 뗏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주의 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항공모함 정도는 무서울 거 있습니까? 아무튼 받아치고, 날리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부모님하고 빨리 돌아가셨다는, 그분 정도 되면 거의 항공모함 조금 밑에 정도 위치하는, 항공모함 조금 밑에 있는 아주 좋은 사주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누가 경쟁을 했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벌써 고3 때 자기 자산이 200억인데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삼촌한테 돈 달랬으면 주는 거지 그냥. 그런 거죠. 자기 지금 자산이 몇천억 되는데. 그죠? 일 하나도 안 해요. 손에 물 안 묻히고. 항공모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만약에 21살 때 애를 낳았는데, 한 25살 때 누가 시비를 걸었다. 그죠? 시비를 걸었다. 이래 되면은, 아직 취업도 안 한, 같은 나이에 누군가 있었다면, 상대 시비를 건, 만약에 동기나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한 명은 열심히 지금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때 자기 자산이 200~300억 되고, 자기 시부모가 자기를 딸보다 더 위로 치워주고, 이미 자식이 나와 있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엄마, 내 편들이 살아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주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죠. 부딪히면 절대 안 되죠. 내가 뗏목인데, 어디 부딪혀요? 그죠? 사주 종류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가는 항로가 버뮤다 삼각지대다.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데입니까? 바다죠. 바다인데 이 항공모함 사주를 가진 사람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대운을 지나간다. 항로가 대운이니까 이 대운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아앉겠죠. 안 그렇습니까? 깔아앉는 거죠.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어떻다? 대운이 안 좋으면 깔아앉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이러면은 항로까지 가는데 물론 여기부터 안 좋을 수 있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안 깔아앉을 거잖아요.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이 사람이 깔아앉는지 모르고 갔을 텐데, 그죠? 지금은 어떻다? 까다 보면 숟가락이 물론. 그죠? 옛날에는 40까지밖에 안 사니까 40까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지금 현대하고 비교하면 이렇잖아요. 나이 들면 다 암 걸린다. 인간은 다 암 걸린다. 이미 드러났는데 40대기 전에는 암 걸릴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죠? 암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을 때 아파도 지금 병 걸려도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병의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웬만큼 아파도 그러니까 젊을 때는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그죠? 그런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종 위험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운이 길어지니까 나쁜 대운을 길게 지나가면 안 깔아앉을 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비교가 가능한 거죠. 이런 어떤 비교냐면 내가 뗏목, 노도 없는 뗏목이 지중해를 지나간다. 네, 뗏목이 지중해를 지나간다 생각해요. 물론 지중해도 태풍이 올 수 있겠지만 지중해는 정말 잔잔한 바다의 대명사죠.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뗏목이.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줘요. 바람도 살랑살랑 쭉 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잘 가겠죠? 내 사주가 아주 힘없는 뗏목인데, 오히려 안 죽고 계속 가는 거예요. 화려함 없겠죠? 뭐, 큰 소리도 안 내겠죠? 사주가 안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다?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생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존에 그냥 딱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모르겠고, 그냥 살 것인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주 좋은 것보다는 운 좋은 게 훨씬 좋습니다. 운 좋은 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깔아앉으니까. 이렇다는 거죠. 제가, 남들은 이런 사주 강의할 때 이런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주 구성에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사주 구성에 이해 맞네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주를 읽기 전에, 사주팔자라는 게 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고, 가지수가 왜 이렇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사주팔자가 움직이고, 그 틀과 관계된 대운의 흐름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주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사주 공부를 하시면 최소 뻘짓은 안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어떤 뻘짓,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40살, 40세까지 살 때의 사주 해석과 지금 80세를 쉽게 사는 시대의 사주 해석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재수 없겠죠? 이런 건. 전염병, 역병으로 죽었다. 어떤 사주가 40세에 역병으로 죽었다. 아니면 감기로 죽었다. 파상풍으로 죽었다. 파상풍. 그죠? 홍역으로 죽었다. 홍역. 그죠? 현대의 사주 해석에서 감기로 죽었다를 40인 사람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역병으로 죽었다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역병의 시대잖아요. 전염병 시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한 10년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 해석을 이때 역병 약한 사주인데 역병이 약한 사주가 나오죠. 그죠? 열이나 온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역병이 약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주가 나오는데, 그런 사주가 운에서 또 약한 사주가 왔다고, 이때 역병이 죽습니다 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현대사회에? 물론 지금 아프리카에 살거나, 아프리카에 살거나, 선진국 중에도 이태리 같은 데 살거나, 네? 제가 요즘 스위스에다가 사람을 좀 보냈는데 갇혀가지고 얼마 전에 탈출했다는데, 스위스 같은 데 살거나, 스위스가 정말 잘 사는 부국이고 그런데 의료 시설이 개판이라면, 캐나다 같은 데도 실제 무상의료죠, 그죠? 무상의료라서 근데 무상의료니까 의료시설이 더 안 좋아요. 무상의료니까. 워낙 많은 사람한테 의료시설을 줄려다가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데 전염병이 탁 커지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미국은 빼놓고, 미국은 원래 말만 선진국이지 실제 삶의 질은 아주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삶의 질이 아주 높은, 스웨덴 같은 데도 정말 삶의 질이 높고 잘 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쪽에 잘 돼 있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공공의료가 되어는 있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되어는 있지만, 이런 전염병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한국처럼 대처를 못한대요. 지금 난리랍니다. 어느 쪽에. 스위스도 난리고 다 난리랍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대처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애들은 감기도 안 오는데 이런 게 와버리면 대처가 안 되겠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 마찬가지겠죠. 예, 이런 데 대처가 안 되는 이런 나라 있다면, 이런 나라가 있다면 이런 역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한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 당신은 40살 때 역병에 걸려 죽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패스예요. 패스. 가능성 제로예요. 안 걸려도 죽을 가능성 제로인데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60대 이전에 암 완치율이 암 완치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죠? 거의 다 산다고 봐야죠. 요즘에는.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거죠. 물론 조심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진단 기술이 이미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암이나 아니면 감염병이나 그러니까 암 진단비 이게 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거의 의료보험만 내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만든 거죠.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죠. 저는 그분이 만든 업무 때문에 한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수혜자가 누구다?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이 최고 수혜자죠. 실제로. 최고 수혜자입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다 욕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 수혜자예요, 사실은. 예. 그 만든 사람이,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뭐 박정희 때 만들었습니까? 그 전두환 때 만들었죠. 의료보험을 만드는데 그때는 사실은 밀려서 만든 거고, 제대로 못 돌렸죠. 진짜 돌리기 시작한 게 이제 민주정부 들어오면서 돌렸는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쪽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싹 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액암, 그렇죠? 고액암, 그 다음에 그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 그 약제가 너무 비싸거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확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고 나니까 난리 났죠?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그죠? 쓸데없는 돈 쓴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해놓은 게 지금 가장 안전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주가 구성되고,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사주를 해석하기 시작할 텐데, 해석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되고, 그렇죠? 맞게 적용해야 되고, 고서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풀이 해놓은 걸 보거나 할 때도 참고는 하지만, 현실에 맞는지를 한번 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으니까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 사주 구성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만 돼도, 사주 공부하는데 시간을 아주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사주 보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사주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배운 걸로 사주 보는 걸 아마 예를 들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